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삶을 꿈꾸는 공간 피오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르고 뿌리고 맞는 에센셜 오일. 그 향기로운 한 방울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피오라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이집트. 강인한 태양 아래 사람들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향을 피웠고 왕들의 미라는 정성스럽게 향기로운 오일로 발랐습니다. 그들에게 오일은 단순한 향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치유하는 신의 숨결이었죠.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는 향유를 담은 항아리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파라오의 무덤에서는 지금의 에센셜 오일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향기로운 수지와 오일 잔재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 클레오파트라는 자신만의 비밀 향수를 만들었는데 그 원료 중 일부가 바로 모략과 프랑킨센스였다고 해요. 모략은 그리스어로 쓴 액체라는 뜻인데 이 독특한 오일은 상처를 소독하거나 죽은 이의 몸을 보존할 때도 사용됐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걸 사랑의 무기로 썼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공기마저 향기로워졌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으니 정말 오일 하나로 시대를 풍미한 셈이죠. 이처럼 에센셜 오일의 시작은 신앙, 의학, 미용을 모두 아우르며 삶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이 향기로운 여정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이어가 볼게요. 향기로 물든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집트에서 시작된 향기의 여정은 바다를 건너 고대 그리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향기는 미와 치유라는 두 날개를 달고 다시 한번 비상했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향기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향기를 철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그는 하루에 꼭 한 번 아로마 목욕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건 단순한 입욕이 아니었습니다. 향이 나는 오일을 따뜻한 물에 떨어뜨리고 그 증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의 평온과 몸의 치유를 동시에 경험했던 거죠. 그가 자주 사용한 오일 중 하나는 바로 타임이었습니다. 작은 잎사귀에서 나오는 강한 향이 당시 병원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스의 여성들은 또 어떤가요? 그들은 머리카락에 라벤더 오일을 발라 향기를 유지했고 결혼식 날 신부는 로즈 오일을 몸에 발라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기원했다고 전해져요. 이쯤에서 슬쩍 웃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라벤더나 로즈 오일이 그때도 사랑받던 인기템이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무대는 로마로 옮겨갑니다. 로마 제국은 향기에 관해서라면 정말 스케일이 달랐죠. 목욕을 사랑한 로마인들은 테르마에라고 불리는 대형 목욕탕을 만들고 그곳에서 오일 마사지, 스팀 아로마 테라피, 향수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귀족들의 저택에는 항상 로즈 오일, 네롤리 오일, 시더우드 같은 향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일 밤 침대 시트를 로즈워터로 적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향기로 계급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예요. 값비싼 향유는 귀족의 상징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개선문 아래서 향유를 뿌리며 행진했다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엔 반드시 향을 사용했습니다. 출산, 결혼, 장례, 신전 제사, 심지어 정치 연설까지. 로마의 향기는 그들의 문화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기원전 1세기경 로마의 한 여성은 라벤더 오일을 화상 치료제로 사용하다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그녀는 우연히 라벤더 오일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하고 군인들의 상처 치료에 응용했죠. 이 사례는 지금까지도 아로마 테라피 분야에서 중요한 전설처럼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라벤더는 현대까지도 화상, 염증, 불면증 등에 널리 쓰이고 있죠. 이쯤 되면 향기가 단지 기분 좋은 냄새 이상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고대 사람들은 향을 통해 병을 다스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삶의 격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이 복잡하고 지친 날이었다면 라벤더 한 방울 손목에 살짝 떨어뜨려 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지금 이 순간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와 로마의 귀부인들과 같은 평온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향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 곁에 머무는 친구 같아요.
그저 맞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기억되고 또 회복되는 감각이죠. 자, 향기의 여정은 이제 중세 유럽으로 들어섭니다. 그 어둡고 음침했던 시대 속에서도 에센셜 오일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14세기. 유럽은 금까지 인류가 겪은 최악의 재앙 중 하나, 바로 흑사병, 즉 페스트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단 5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죠. 거리를 메운 시체, 종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신의 저주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놀랍게도 향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향기 나는 오일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보호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생존 도구였죠. 한 예로 포룬 시브스 비네거포 시브즈 비너거라는 전설이 있어요. 4명의 도둑이 흑사병이 퍼진 도시에서 시체를 약탈하면서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한 것은 바로 향초, 정향, 라벤더, 로즈마리, 타임 등을 식초에 담가 만든 특별한 오일 혼합물이었죠. 그 비밀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 향초 식초를 몸에 바르고 집안에 뿌리며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썼어요. 지금도 아로마 테라피에서는 이 전설을 기초로 한 디펜스 블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죠. 놀랍지 않나요? 또 다른 이야기. 그 시절 진짜 의사보다 더 신뢰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수도사들이었죠. 유럽의 수도원은 그 당시 약초학과 향기의학의 보고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신을 섬기는 한편 수백 가지 허브와 오일을 연구하고 기록했어요. 실제로 힐데가르트 폰 빙겐이라는 여성 수도사는 라벤더, 로즈, 캐러웨이, 멘톨 등의 약효를 체계적으로 연구했고 그녀의 저서는 지금도 자연의학의 고전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나 시대는 또 다른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바로 마녀사냥이죠. 기이한 치료법, 풀잎을 우려 만든 약, 혹은 향이 강한 오일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하나둘 마녀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향기 나는 연고를 밤에 바른 여성이 잠시 환각에 빠져 이상한 꿈을 꾸면 그건 마녀의 반비행으로 간주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아로마를 사랑하고 연구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그 지식과 열정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박해 속에서도 향기로운 오일은 비밀스럽게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귀족 부인의 화장대 아래, 어느 시골 마을의 허브 여인의 장롱 속, 심지어 수도원의 지하 창고에 이르기까지 오일은 조용히 사람들을 치유했고 그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라벤더의 힘이었죠. 중세 후반기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는 라벤더 오일로 상처를 치료하고 감염병이 돌 때는 손수건에 라벤더 오일을 적셔 입과 코를 가렸어요. 그 결과 라벤더를 사용하던 이 마을은 전염병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라벤더, 티트리, 유칼립투스 같은 오일들. 그 원형은 바로 이 시기 사람들의 경험과 전승 속에서 살아남은 살아있는 지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편 중세 말기로 가면 오일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예술과 과학이 부흥하고 인간의 감각이 재조명되던 시기. 향기도 오일도 그 중심에 서게 돼요. 피렌체의 의사 카테리나 스포르차는 오일을 이용한 미용과 치유의 기술로 궁정 여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오일 조합법은 아로마노트라는 비밀 노트로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대요.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기억을 남긴다. 상처를 덮고 마음을 품고 영혼을 정화하는 가장 섬세한 손길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이렇게 중세 유럽은 비극과 공포, 신비와 희망이 공존했던 시대였고 그 속에서 에센셜 오일은 인간의 생존과 치유, 아름다움을 지켜낸 조용하지만 강력한 동반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세상은 또 한 번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작된 이 혁명은 기계를 돌리고 공장을 짓고 대량 생산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을 눈부시게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손이 아닌 기계로 물건을 만들었고 자연이 아닌 공장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변화 뒤에 무엇이 사라지고 있었는지 아무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향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연의 향기. 공장과 도시의 발전 속에서 에센셜 오일은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천천히 증류하고 정성껏 추출해야 했던 향기로운 오일은 빠르고 값싼 화학 향수와 인공약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죠. 정제되지 않은 허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류, 모호한 효능, 정확하지 않은 성분 표기. 이 모든 이유가 하나둘 모여 자연에서 온 오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의사들조차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보다는 정밀하게 합성된 약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라벤더와 티트리의 향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몸이 아플 때 허브를 다리지 않았고, 마음이 지칠 때 라벤더 한 방울을 손목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알약을 삼키고 향기 대신 진한 화학 향수로 감정을 가렸죠. 그리고 그렇게 향기 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눈부신 문명 속에서 인간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모그 가득한 공기, 숨막히는 도시의 소음, 늘어나는 정신질환, 불면증, 만성피로. 자연을 잃은 인간은 자연이 주던 회복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향이 사라진 도시에는 감정이 메말랐고, 오일이 사라진 병원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맴돌았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보다 기술은 부족했지만 고대와 중세에는 있었던 그 무언가가 더 이상 우리 곁에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잊혀진 향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몇몇 작은 시골 마을과 프랑스의 한증류소, 독일의 오래된 약초 가게, 그리고 인도의 작은 힌두 사원 등에서 여전히 오일은 숨쉬고 있었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향수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일부 자연주의 의사들과 화학자들이 오일의 효능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르네 모리스 가트포세렌 마이너스 모리스 GATTEFOSS.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향수 연구자였던 그는 어느 날 실험 중 큰 화상을 입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그는 근처에 있던 라벤더 오일에 손을 담갔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화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흉터도 거의 남지 않았던 거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는 오일의 화학적 구조를 연구하며 아로마 테라피의 AROMATHRAPI라는 단어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사용하게 되죠. 이것이 현대 아로마 테라피의 시작이었습니다. 가트포세는 말했습니다. 향기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을 치유하는 과학이다. 그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부상당한 병사들의 치료에까지 활용되며 라벤더, 티트리, 유칼립투스 같은 자연의 향기를 전쟁터로 다시 불러왔습니다. 잊혀진 향기, 밀려났던 오일은 이렇게 한 사람의 우연한 사고로 다시 부활의 불씨를 지핀 거죠. 돌고 도는 역사의 향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향기를 버렸을까? 그리고 그 향기를 다시 껴안을 준비가 되었을까? 시간은 또 흐르고 흘러 르네 가트포세의 작은 실험실에서 시작된 아로마 테라피의 불씨는 전쟁의 상처 위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미한 희망의 향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전 세계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방법을 고민해야 했죠. 육체의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깊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각지의 군병원에서는 화상 환자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병사들을 위해 라벤더, 티트리, 로즈마리 같은 오일이 임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효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불면증이 줄고 신경이 안정되며 상처가 더 빠르게 아물고 환자들의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는 보고들이 이어졌죠. 이후 프랑스에서는 아로마 테라피가 의학의 한 분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프랑스 약국에서는 에센셜 오일이 약사에 의해 처방되기도 하죠. 영국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꽃을 피웁니다. 마가렛 모리 마거리트 모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오일의 향뿐 아니라 피부에 직접 바르는 마사지 테라피를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죠. 그녀는 오일을 한 방울 한 방울 섞으며 각 개인의 체질과 감정에 맞춘 퍼스널 블렌딩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어요. 이는 오늘날 스파나 에스테틱,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맞춤형 오일 처방의 시초가 되었답니다. 마가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일은 사람의 성향과 감정을 기억한다. 그 사람만의 향이 만들어질 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지 않나요? 이 무렵부터 아로마 테라피는
미용, 심리치료, 스트레스 관리, 여성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넓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는 힐링과 자연주의라는 키워드가 대중문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도 자연에서 온 오일의 향기에 주목하게 되죠. 당시 영국에서는 네롤리 오일이 출산 후 산후 우울증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일본에서는 유자와 히노키 오일이 직장인의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하다는 실험 결과도 나왔어요. 이후 19만 8,090년대에는 각국의 대학과 병원에서 에센셜 오일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며 오일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기능성 천연물질로 재조명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는 수면 유도와 불안 완화, 페퍼민트는 두통과 소화불량 완화, 레몬은 항균 작용과 기분 상승 효과가 있다는 실험이 정식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지금도 그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동시에 오일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테라 두티RRA, 영리빙영 리빙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탄생하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오일을 일상 속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오일을 단순히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오일로 삶을 바꾸는 문화를 만들었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직장에서 지친 직장인, 잠 못 드는 노년의 어르신까지 모두가 향기 속에서 위로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오일은 나를 위한 작은 루틴으로 자리 잡았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레몬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리고, 잠들기 전 라벤더를 베개에 살짝 뿌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땐 페퍼민트를 관자놀이에 톡톡. 이런 사소한 행동이 우리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렇게 향기로운 자기돌봄 셀프 마이너스 케어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NASA에서도 우주비행사들의 심리 안정에 오일을 실험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세계적 호텔 체인에서는 고객을 위한 맞춤 오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 한때 잊혀졌던 자연의 유산에서 현대인의 필수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자연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제 오일은 단순한 향기가 아닌 삶의 철학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연을 대하는 방식, 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느끼기 시작한 감각의 소중함. 이 모든 걸 오일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2020년대 이후의 아로마 테라피, 팬데믹과 불안, 회복과 치유의 중심에서 오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다시 향기를 찾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PIORA였습니다. 여러분 곁에 머무는 작은 향기 한 방울이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피오라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